국토교통부가 이 진에어의 항공운항 면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진행되는 청문 결과를 보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벼랑 끝에 선 진에어에게 일단은 2달의 시간이 생긴 셈입니다. 네, 국토부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컸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대량 실업 사태, 또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겠죠.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뭐 어떤 가타부터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연기를 했는데 배경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국토부에서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정도의 발표가 적절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뭐 일주일 내에 면허 취소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네. 지금 굉장히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좀 성급하게 좀 판단을 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 막상 검토 절차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취소를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뒤늦게 지금 깨달아서 다시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을 좀 벌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뭐 저 청문 절차 같은 걸 거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덜컥 질러놓고 이게 아니네 하고 이제 스스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결정. 왜냐하면 모양새는 그렇죠. 지금 그런 어떤 네. 비판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국토부로서 할 말이 없어진 게 네. 국토부에서 이제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도 법무법인에 세 군데 검토를 했지만 이 세 군데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2군데였었고, 한 곳에서는 실제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법무법인들이 만장일치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견이 좀 달라졌다는 것은 나중에 뭔가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던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토부가 진에어의 그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일단 번 셈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걸 지금 예단하기가 어려운 게 네. 언론에서는 이게 2,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청문 절차가 걸릴 게 2, 3개월 정도. 왜냐하면 지금 청문 절차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진에어 입장에서는 그냥 영업을 중단하는 거고 회사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행정행위든지 간에 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법 같은 경우 한국법 자체적으로 특별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인허가, 국민의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행정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청문 절차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그러니까 진에어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진에어 더해서 이해관계인들 아니면 임직원들, 뭐 관련된 주주 이런 사람들을 들어본다면 2개월 이상 청문 절차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 여부는 그 이후에도 한참 더 고민을 해야겠죠. 과거에 이런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전례가 있었는지요? 예, 뭐 2005년도에 국내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로 한성항공이라는 곳이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뭐 불거졌던 것도 아니고 자체의 경영난에 쌓여 있었고, 그 경영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조치로서 등록 취소를 하는데도 사실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뭐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항공 97년도에 괌 추락 사고 있었죠. 근데 괌 노선 운항 정지를 한 3개월 정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일으켰었는데 그때는 전면적인 취소도 아니고 45일에 운항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항 정지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느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정말 맞느냐, 뭐 아니면 이게 처분하는 게 틀렸느냐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실 소송 중이어서 결정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45일 정도 한 곳의 운항 정지도 이런 정도로 법정 다툼이 치열하다면, 그 전에 전면적인 인허가 취소에는 얼마만큼 심각한 사안인가를 다 비춰본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 경영난이라든지 사고는 어떤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적인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제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정도 크게 쟁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됐다라는 게
조현민 전 전무가 에밀리 조어라는 미국 이름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그러면 왜 항공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등기이사로 등재를 못하도록 막았을까? 왜 그걸 취소 사유로 봤을까? 그 취지는 항공이라고 하는 게 공익적 기능이 굉장히 강하죠. 뭐 항공사라는 특성상 만약에 정말 가정입니다만 외국인이 항공사를 운영을 해서 그 항공을 이용해서 뭐 밀수를 한다든가 테러를 한다든가 했었을 경우에 국내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건데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취소 사유까지 되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주식을 사실은 지분권을 한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분이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이름만 올라간 게 아니라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배력을 행사했느냐인데 지금 조현민 전 전무가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는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회의록 정도만 가지고 보고 회의록에 몇 마디 말이 적혀 있겠지만 그걸 보고 회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또 조현민 전무가 그 등기사 자리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어서 그거를 그럼 취소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것까지 그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좀 얘기됐다가 요즘에 좀 얘기가 안 되는데 국토부의 잘못은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사실 애초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놓쳤던 국토부의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이 항공법에서 외국인을 등기사로 두지 말라고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그렇게 있죠.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이게 그럼 등기됐던 게 국토부는 잘못이 없느냐. 실제 국토부에서도 징계에서 나아가서 형사처벌 책임까지도 물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미 2013년에 있었던 일은 어떤 그 기간이 좀 너무 오랜 일이라서 2016년에 재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임 여부를 묻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 국토부가 지금 진에어 면허 취소 그 결정 여부를 뭐 청문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진에어 측의 소명을 더 듣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조사를 더 해보겠다라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청문 절차에 거칠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정말로 조현민 전 전무가 그런 정도의 지배력을 가진데 조사도 병행을 할 겁니다. 근데 청문 절차에서는 이 진에어가 이해 불이익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에어의 말을 들어보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해관계인들이라든가 임직원만 해도 19,000명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당장 취소가 돼서 그 회사가 공중분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일자리를 보장을 해야겠습니까? 또 진에어가 문제점이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진그룹에 대한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진칼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고 조금 특이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 전부 다 대한항공에서 리스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전기도 다 대한항공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게 독립된 회사이지 사실상은 뭐 대한항공의 그냥 별도의 어떻게 보면 큰 부처 이런 정도로까지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한항공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진에어를 그냥 뭐 독립하지 않은 회사라서 그냥 넘긴다거나 다른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 일가의 갑질로 인한 거라면 오너 일가가 어떻게 보면 경영권에서 물러나는 쪽으로 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피해가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선량한 임직원에게 오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진에어는 국토부에게 어떤 면을 더 강조를 하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에어의 구조 자체가 지금 봐서는 너무나 한진그룹 쪽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민 전 전무에서 진에어 구조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내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영적인 어떤 출범 이후에 저가 항공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지는 뭐 어떤 대한항공으로부터도 조금 더 독립된 회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전략을 펼쳐왔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여도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장 취소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겠죠. 네. 자, 이게 또 타이밍적으로 좀 한진그룹 일가에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면허 취소, 진에어의 면허 취소라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앞두고 이제 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이제 지난주 검찰에 출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까요? 어떤 변수로 작용이 될까요? 사실은 그런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국가의 경제에 대한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어찌 보면 여론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가 국민의 손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피해를 어떻게 보면 끌어안는 방안이 있다라면 끌어안고라도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정도까지 된다면 국토부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15시간에 거친 검찰의 조사, 그것도 그 전에 자신의 부인이라 두 딸들이 다 각종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면 어찌 보면 글자 그대로 뭐 마지못해서라도 국민 앞에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없었죠? 똑같이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나 정도 죄송합니다. 수사에 뭐 네. 충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없었죠. 자, 뭐 가정입니다만 어쨌든 취소 처분이 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진행의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뭐 행정소송 같은 거에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행정소송은 필수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취소라고 하는 것들은 명백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고 그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다투는 게 또 그건 당연한 어떤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행정소송에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걸리는 시간 자체가 뭐 행정소송이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갈 만큼의 중대 사안이라고 보이고 아까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한 45일 운영정지 처분이 늘어졌을 때 그거를 5년째 다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회사 자체가 지금 없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보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지 더 짧아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에어가 만약에 뭐 정말로 정리가 되는 작업을 하더라도 네. 그 과정은 앞으로도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예. 또 주주들이 입어야 될 손해 같은 것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도 같이 국토부에서 해서 정말로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총수일가의 그 리스크 때문에 발발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진해어가 만약 면허 취소를 결국에는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투자자라든지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뭐 경영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건 네. 주주들에게 상법상의 권리로서 보장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불거진 문제처럼 사실상 오너 몇 사람에 의해서 지배 구조 지분 자체는 몇 %안 되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재벌이라는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주에게 아니면 직원들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만 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네. 네. 자, 뭐 한진 오너 일가의 각종 혐의, 뭐 수사 결과, 뭐 진에어 면허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별개다 분리시켜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그런 혐의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뭐 가장 최근의 것이긴 합니다만 조양호 지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가장 중대합니다. 뭐 상속세 선대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남매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500억 가량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네.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실제 납부도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죠. 다른 회사들이 아니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좀 특혜를 제공해서 회사에도 실제 손해를 끼쳤다면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통행세 같은 걸 매기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한 200억 가량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 받고 있는 혐의들 일가 전체 혐의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정도의 혐의가 될 것이고요. 사실 이 일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 막상 이른바 그 물컵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막상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커진 게 좀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조현민 전 전무는 그거 외에도 대한항공을 향해서 본인이 뭐 자신의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함께 밀수를 한 게 아니냐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각각이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를 공범으로서 혐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별도로도 개인이 폭행과 특수폭행 등 갑질 논란에 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참 네.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벅차네요. 것들을 받고 네. 있긴 합니다만 이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된 사례에서 볼 듯이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상당한 투쟁 내지는 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총수일가 들의 혐의들입니다. 그룹의 기업의 혐의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혐의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